여러분, 혹시 우리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치킨집까지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메뉴가 바뀌거나 배달비가 비싸졌다면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 주인이 사모펀드로 바뀌었구나.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한샘, 심지어 과거의 외환은행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의 진짜 주인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모펀드라고 하면 영화에서나 보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투기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저들은 무슨 재주를 부리길래 남들은 10년 걸려도 못할 성장을 단 3년, 5년 만에 해치우고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들이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시스템 허점을 파고드는 돈 버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비싼 햄버거를 사 먹어야 하고 회사가 팔려나갈 때마다 구조조정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모펀드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어떻게 사냥감을 요리하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돈 복사의 기술 3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뉴스를 볼 때 저 회사가 팔렸네? 가 아니라 저 펀드가 엑시트 에그짓 전략을 시작했구나 라고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사모펀드의 첫 번째 무기, 바로 레버리지, 우리말로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잔치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0억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돈 3억에 은행 대출 7억을 끼고 사죠. 이걸 영끌이라고 하죠. 사모펀드는 이 영끌의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1조 원짜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모펀드가 자기들 돈 1조 원을 다 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자기 돈, 즉 펀드 투자자들의 돈은 3천억이나 4천억 정도만 태웁니다. 나머지 6천억은요?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내 신용이나 내 집을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내가 인수할 그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LBOLEVERAGED 바이아우트, 차임 매수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집을 사겠다고 계약하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값을 치를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이게 합법이고 사모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모펀드는 아주 적은 돈으로 거대한 회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조 원에 산 회사를 3년 뒤에 1조 2천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내 돈 1조를 다 들여서 샀다면 수익률은 20%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대박은 아니죠. 하지만 내 돈 3천억만 들이고 나머지는 빚으로 샀다면 나중에 1조 2천억에 팔아서 빈 6천억 갚고 이자 좀 떼줘도 내 손에는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20%가 아니라 100% 가까이 뻥튀기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6천억 원의 빚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갚나요? 사모펀드가 갚을까요? 아니요. 인수당한 그 회사가 갚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사모펀드에 팔리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벌어들인 이익으로 빚 갚느라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LBO 방식 때문에 사모펀드가 지나간 자리에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화끈하고 확실한 수익 모델은 없는 거죠. 두 번째 공식은 바로 수수료와 배당입니다. 사모펀드는 회사를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 회사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도 뼛속까지 빨아먹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공짜로 일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줄 때부터 운용 보수라는 걸 뗍니다. 보통 펀드 규모의 12% 정도를 매년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1조 원짜리 펀드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100억, 200억이 운용사 대표들 월급으로 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애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고배당 정책입니다. 사모펀드가 주인이 된 회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배당금을 미친 듯이 늘립니다.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대주주인 자기들이 챙겨가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미래를 위해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 R&D에 써야 할 돈을 주주 환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싹 긁어갑니다. 이걸 자본 재조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 회사가 낸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가 빚을 더 내서라도 배당을 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모펀드는 회사를 팔기도 전에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를 팔 때 가격이 좀 떨어져도 손해를 안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BHC 치킨이 사모펀드 소유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가맹점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본사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배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사모펀드의 생리입니다. 그들에게 기업은 성장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현금을 뽑아내는 ATM 기계일 뿐입니다. 회사의 10년 뒤 미래?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3년, 5년 뒤에는 팔고 나갈 거니까요. 이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예쁘게 포장하고 현금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용점정인 매각, 즉 엑시트 전략입니다. 사모펀드의 모든 행위는 결국 이 매각을 위해 존재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장사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단기간에 끌어올릴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비용 절감, 나쁘게 말하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입니다. 인수하자마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붑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돈 안 되는 사업부는 잘라내고 복리후생을 축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숫자가 확 좋아집니다. 재무제표가 깨끗해지죠. 그 다음엔 뭘 할까요? 볼륨 키우기를 합니다. 경쟁 업체들을 추가로 인수해서 몸집을 불립니다. 이걸 볼트온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하나 인수했다면 주변 지역의 다른 폐기물 업체들을 줄줄이 사들여서 거대한 환경기업으로 포장합니다. 작은 회사 여러 개보다 큰 회사 하나가 시장에서 더 높은 멀티플 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회사를 누구에게 팔까요? 주로 더 큰 사모펀드나 대기업에게 팝니다. 이때 부르는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스에 7조 원에 팔렸던 역대급 딜을 기억하실 겁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합니다. 3년 만에 수익률 200%, 300%가 찍히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회사는 어떨까요?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건 새로 산 주인이 그만큼 더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구조조정, 가격 인상, 비용 절감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소비자들은 옛날엔 이 가격에 양도 많고 좋았는데 주인이 바뀌더니 창렬해졌네라고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엑시트가 남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막대한 성공 보수를 챙깁니다. 투자 수익의 20% 정도를 성과 보수 캐리드 인트러스트로 가져가는데 조 단위 딜 하나만 성사시켜도 펀드 매니저들은 수백억, 수천억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금융권의 연봉킹들이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세 가지 공식, 레버리지, 수수료, 그리고 매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모펀드가 그저 나쁜 놈들이라고 욕만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플레이어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회사를 사들여서 군사를 빼고 효율성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가던 회사를 살려내기도 하고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과감한 혁신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 즉 직원의 해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 하청업체의 쥐어짜기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사유화되지만 그들의 비용은 사회화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모펀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여러분이 투자하는 주식도 언제든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냉혹한 머니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먹는 햄버거 가격이 왜 올랐는지, 내 주식회사가 왜 갑자기 배당을 많이 주는지 그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왔다는 뉴스를 보면 이제부터 쥐어짜기가 시작되겠구나. 하지만 재무제표는 좋아지겠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률만 좇을 뿐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